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5월이 가까워지면 충남 공주 변두리의 작은 장터가 먼저 분주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종 가게 앞에는 고추 모종이 줄지어 놓였고 사람들은 잎이 더 푸른 것을 고르느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영수는 79이 된 뒤에도 해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 집 뒤 텃밭에서 직접 딴 고추로 밥상을 차리는 일은 그에게 작은 자랑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도 박철수가 장터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76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급했습니다. 아랫마을은 벌써 고추를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서 바로 심어야 늦지 않지요. 박철수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이정숙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종이 좋아 보일 때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터의 모종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잎은 반짝였고 줄기는 고닫고 포트마다 흙도 단정했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몇 판쯤 들고 집으로 가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바로 모종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장터 너머의 하늘을 보고 손에 묻은 흙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해도 해가 지고 난 뒤 밭 가장자리에 남는 찬 기운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낮 기온만 믿고 서둘러 심은 집은 며칠 동안 모종이 멀쩡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잎끝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잃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자라지도 못하는 모습이 더 마음을 쓰이게 했습니다. 고추는 사람 마음처럼 급하게 움직여주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잎이 파랗고 줄기가 단단해 보여도 밤 공기와 흙이 아직 차가우면 뿌리는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추는 장날에 맞춰 심는 것이 아니네. 이웃밭에 맞춰 심는 것도 아니네. 우리 밭의 밤 기온과 흙 상태를 보고 심어야 하네. 김영수는 장터에서 돌아가는 길에도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종보다 먼저 밭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는지, 아침 이슬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물 빠지는 고랑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작은 것들이 올해 고추의 첫걸음을 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철수는 조금 답답해했지만 이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는 손보다 살피는 눈이 먼저라는 말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날 장터의 고추 모종은 그래서 더 조용히 기다려야 할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문 밖에 선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고추를 더 많이 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덜 실패하고 덜 다시 심고 한여름 장마 앞에서도 조금 더 든든한 고추밭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모종을 사기 전, 삽을 들기 전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도 박철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가에는 이미 검은 비닐을 덮은 밭들이 보였고 그 위에는 작은 고추 모종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반듯하고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김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심어놓은 걸 보니 우리만 늦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둑에 잠시 멈춰 서서 손바닥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낮 햇볕을 받은 겉흙은 따뜻했지만 손가락을 조금만 깊이 넣자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옷만 보고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듯이 겉흙만 보고 밭의 준비를 다 알 수는 없네. 고추는 햇볕을 좋아하는 작물이지만 낮의 햇살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진 뒤에 밤 공기, 새벽에 내려앉는 찬기, 흙 속에 남아있는 습기까지 함께 견뎌야 합니다. 특히 충청 내륙처럼 낮과 밤의 차이가 큰 곳에서는 한낮에 땀이 날 만큼 따뜻해도 밤에는 모종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찬바람을 맞으면 몸살이 나듯이 고추 모종도 그런 변화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달력으로 보면 이제 심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력은 큰 길을 알려줄 뿐이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 밭이 알려주는 것이네. 같은 마을이라도 바람이 막히는 밭이 있고 물이 늦게 빠지는 밭이 있고 해가 일찍 드는 밭이 있네. 그래서 아랫마을이 심었다고 윗마을도 바로 심는 것은 맞지 않네. 그가 보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지, 아침 흙이 손에 차갑게 달라붙지 않는지, 밭 가장자리에 물기가 오래 머물지 않는지였습니다. 이 3가지가 안정되어야 모종이 땅에 들어가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고추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잎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어 보이는 며칠이 나중에는 한 달을 편하게 만들 때가 있네. 빨리 심은 밭이 꼭 빨리 거두는 밭은 아니네. 뿌리가 편하게 시작한 밭이 오래 버티는 밭일세. 박철수는 그제야 남의 밭보다 자기 밭의 밤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장터의 푸른 모종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해가 진 뒤에도 밭이 고추를 품어줄 만큼 따뜻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 기온을 살핀 뒤 김영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종을 사러 다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뒤 텃밭으로 걸어가 삽을 들고 두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는 아직도 조금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모종도 없는데 벌써 밭부터 만집니까?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풀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방을 치우듯이 모종이 오기 전에 흙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네. 고추 모종은 작아 보여도 처음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예민합니다. 특히 뿌리는 아직 약하고 새로운 흙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밭이 너무 차갑거나 물이 고이거나 덜 안정된 거름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뿌리는 편하게 뻗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심어놓은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망설이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예전에 한번 크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마음이 급해서 모종 심기 바로 전날 퇴비를 넉넉히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넣으면 고추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모종은 잎색이 흐려지고 줄기는 힘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밭에서는 사랑도 너무 급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퇴비도 반드시 잘 숙성된 것을 쓰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밭 전체에 고르게 섞은 뒤 며칠 동안 흙이 숨을 쉬게 두었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랑도 다시 열었습니다. 고추는 여름 장마를 지나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기를 만들어 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두둑이 너무 낮으면 비가 며칠만 이어져도 뿌리 주변이 답답해집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묻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고추를 심지 않았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해는 자리를 조금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처럼 비슷한 작물을 같은 자리에 자주 심으면 흙이 지치고 병도 머물기 쉽습니다. 작은 텃밭이라 완벽하게 돌려짓기는 어려워도 가능한 만큼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김영수의 밭에는 아직 고추 모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빈 밭이 아니라 고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밭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모종을 꽂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종이 편히 뿌리 내릴 자리를 만들어주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흙이 며칠 동안 숨을 고른 뒤 김영수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장터에 갔을 때는 푸른 잎만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모종이 자기 밭에서 버틸 수 있을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키가 큰 모종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키도 크고 잎도 많으니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때 모종 가게 한쪽에서 이만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80이 되었지만 장터에서는 아직도 모종 보는 눈이 밝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고추 모종은 키 큰 것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밭에서는 키보다 허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모종은 너무 길쭉하지 않았습니다. 줄기가 짧고 단단하며 마디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잎은 짙기만 한 것보다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빛을 띄어야 했습니다. 잎 끝이 마르거나 아래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줄기가 한쪽으로 약하게 휘어진 것은 피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가능하다면 포트 아래쪽도 살펴야 했습니다. 하얀 뿌리가 흙을 적당히 감싸고 있으면 좋지만 갈색으로 변했거나 흙이 쉽게 부서지면 이미 힘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모종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큰 것만 찾던 손을 멈추고 줄기와 잎 사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정숙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도 겉모습보다 속이 튼튼해야 오래 가듯이 모종도 그런가 봅니다.
김영수는 모종을 고른 뒤에도 바로 밭으로 가져가 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처마 및 밝은 곳에 모종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낮에는 햇볕과 바람을 조금씩 맞게 하고 저녁이 되면 찬 기운을 피하도록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고추, 모종도 산책을 시킵니까?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이 아니라 밭에 나가기 전 인사시키는 것이네. 온실에서 자란 모종은 바깥 바람을 잘 모릅니다. 갑자기 강한 햇빛과 찬 밤 공기 속으로 들어가면 몸살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조금씩 밖을 보여주면 잎도 줄기도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나중에 밭에서의 첫걸음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수는 모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작은 빠른 손이 아니라 낯선 자리에 천천히 익숙해지게 해주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모종이 바람과 햇빛에 익숙해지자 김영수는 드디어 밭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고 전날 미리 받아둔 물은 찬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모종판을 들고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심는군요. 기다리느라 마음이 좀 간질간질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추도 기다렸고 흙도 기다렸으니 이제 서로 만날 때가 된 것이네. 그는 먼저 두둑 위에 심을 자리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정숙은 빈자리가 조금 넓어 보인다며 아까운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띄우면 몇 폭이 못 심겠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추밭도 작은 마을과 같네. 집 사이에 골목이 있어야 사람이 오가듯이 고추 사이에도 바람과 햇빛이 다닐 길이 있어야 하네. 너무 촘촘히 심으면 처음에는 풍성해 보여도 장마가 오면 잎과 잎이 붙고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병을 살피기도 어렵고 열매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김영수는 포기 사이를 넉넉하게 두고 모종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깊이는 포트에 심겨있던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가 비슷하도록 맞췄습니다. 모종이 쓰러질까 걱정해서 줄기까지 깊이 묻으면 오히려 줄기 아랫부분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하지만 줄기는 바람을 만나야 합니다. 심기 전 구멍에는 미리 따뜻해진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찬물을 갑자기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도 차가운 물에 갑자기 발을 담그면 몸이 움찔하듯이 어린 뿌리도 갑작스러운 찬 기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이 스며든 뒤 모종을 넣고 주변 흙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세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흙이 서로 닿게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모종을 다 심은 뒤에도 김영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주대를 세웠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작은데 벌써 세워야 합니까? 김영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작을 때 세워야 뿌리를 덜 건드리네. 다 자란 뒤에는 어디를 찔러도 뿌리일세. 지주대는 모종 바로 옆이 아니라 손가락 몇 개쯤 떨어진 곳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끄는 줄기를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그날 밭의 고추 모종은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물은 차갑지 않았고 지주대는 곁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심는 날 잘해두면 나중에 고추가 덜 흔들리네. 농사도 처음 자리를 잡아주는 일이 참 중요하네. 모종을 심고 지주대까지 세운 뒤 박철수는 다음 날 아침부터 밭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추가 바로 쑥쑥 크지는 않았습니다. 잎은 그대로인 것 같고 키도 어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었는데도 왜 자라는 티가 안 납니까? 김영수는 고추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위로 크지 않는다고 쉬는 것은 아니네. 지금은 밑에서 뿌리가 새 집을 찾는 중일세. 심은 뒤 보름은 고추가 밭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물조리개를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흙 속을 살폈습니다. 겉만 말랐다고 물을 주면 안 되고 안쪽 흙이 아직 촉촉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추는 물이 모자라도 힘들지만 물이 계속 많아도 뿌리가 답답해집니다. 이른 봄 찬물이 걱정될 때는 전날 받아둔 물을 낮 동안 햇볕에 두었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으면 투명한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 모종 위에 살짝 씌웠습니다. 다만 뚜껑은 꼭 열어두었습니다. 낮에 병안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습기가 차면 오히려 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안정되면 오래 씌워두지 않고 바로 벗겨주었습니다. 사흘째와 일주일째에는 지주대와 끈도 다시 보았습니다.
바람에 줄기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끈이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작은 끈 하나가 줄기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첫 꽃봉오리가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예쁘다며 그냥 두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수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나무가 어릴 때는 열매보다 줄기와 뿌리가 먼저일세. 오래 따먹으려면 처음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네. 그는 꽃을 모두 무조건 없애기보다 나무가 너무 작은 포기에서는 첫 꽃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쪽 곁순과 땅에 닿을 듯한 잎도 한꺼번에 많이 떼지 않고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고추 아래가 답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고추 옆에는 토마토, 감자, 가지, 피망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자리에는 쪽파와 부추를 조금 심고 빈 곳에는 메리골드와 바지를 두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고추밭도 작은 마을이라네. 서로 편한 이웃이 있어야 오래 조용히 지낼 수 있네. 그렇게 고추밭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김영수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잎은 전보다 단단해졌고 줄기도 지주대 곁에서 곧게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 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고추가 선 뒤에는 비를 생각해야 하네. 장마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준비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하네. 그는 먼저 고랑을 살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느 쪽으로 빠질지, 막힌 곳은 없는지, 두둑 옆 흙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하나씩 보았습니다.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오래 머물러 뿌리 주변이 답답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물길을 열어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래쪽 잎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해야겠어요? 김영수는 잎을 함부로 많이 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흙에 닿거나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튈 만한 낮은 잎부터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고추밭은 너무 헐벗어도 좋지 않고 너무 빽빽해도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만큼만 비워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잎이나 상한 열매가 보이면 밭 안에 그대로 두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놓아두면 비가 이어질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텃밭은 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조금씩 살피는 눈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약을 쓰는 경우에도 서두르거나 많이 쓰기보다 제품 안내를 지키고 필요한 때에 맞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와 이정숙에게 오늘까지 해온 일을 천천히 되짚어 주었습니다. 장터와 이웃만 보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밤기온과 흙의 온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모종이 오기 전에 땅을 준비했고 덜 익은 거름이나 물 빠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키 큰 모종보다 줄기와 뿌리가 단단한 모종을 골랐고 며칠 동안 바람과 햇빛에 익숙해지게 했습니다. 심을 때는 간격을 남기고 깊이를 맞추고 찬물이 아닌 부드러운 물을 주었습니다. 지주대는 늦추지 않았고 끈은 조이지 않았습니다. 심은 뒤 보름 동안은 위로 자라는 모습보다 아래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꽃과 아래 곁순도 욕심내지 않고 살폈고 고추 옆에 설 이웃 작물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히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심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추 농사는 빠른 손보다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되네. 한 포기 한 포기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면 밭도 사람에게 천천히 보답하네. 여러분의 밭에서는 고추 모종을 언제 심으십니까? 남부지방인지 중부지방인지 산이 가까운 곳인지에 따라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올해 고추를 심으며 느낀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텃밭에서 오래 쓰이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